저는 지금 임신 36주 차에 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이라는 걸 알자마자 제가 구매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불안한 그런 다른 산모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둘째, 셋째를 낳을 때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튼살 크림은 저는 제일 먼저 구매했던 게 아마존에 있는 무스텔라라는 제품이에요.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크림으로 이제 여름 보내고 오일로 겨울을 보내려고 두 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크림이 발라보니까 때처럼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의 소량의 오일을 섞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매우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비오템과 클라란스 오일, 그라운드 플랜 해가지고 총 3개를 선물을 받아서 제가 이것도 다 까서 지금 써봤거든요. 그래서 또 제 나름의 여기서의 순위를, 저는 저 무스텔라 쓸 때 저 제품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써보니까 얘네에 비해서 제품력이 훨씬 떨어지고 촉촉함에 오래되는 지속력이나 발랐을 때 발림성이 얘네들에 비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 엄마들이 많이 쓰는 게 좋은 거다. 클라란스 오일은 좋은데 오일치고 막 돼지기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은데 향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화장실에서 바르면, 화장실 좁잖아요. 화장실에서 바르면은 약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향이 강해서 이거는 밖에 나와서 이제 아빠랑 마사지 할 때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하고 바르기에도 산뜻하게 잘 발리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사실 샤워하고 바르기에는 비오템 크림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무스텔라랑 달리 많이 발라도 때밀림 같은 게 없고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이 로션만 발라도, 오일 없이 발라도 충분한 보습력도 되고 굉장히 산뜻해요. 향도 좋고. 그래서 샤워하고 이걸 바르고 마사지 할 때는 이걸 바르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일로 하나 받은 게 그라운드 플랜 오일인데, 이거는 저는 사실 클라란스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향 부분도 훨씬 더 소프트하고, 그리고 발랐을 때 어떤 오일의 장점도 있지만 또 오일의 단점인 그런 느끼함, 바디가 느끼는 느끼함도 적고, 그래서 이게 더 좋은데, 이거는 아기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먼저 다 쓰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아기랑 같이 튼살 크림 바르는 방법은 샤워하고 나서 이제 배 부분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이 가슴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옆구리 이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는데, 팔다리도 뭔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팔다리 부분이랑 이런 목 부분은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있는데, 바이오더마 거 이거를 써서 발라줬었는데, 이제 11월 좀 넘어가니까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적당한 유분기랑 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2개. 그리고 임신하면 스킨 로션이 아벤느랑 바이오더마 이런 거 그냥 사서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제 피부의 그 건조함을 커버가 안 돼서 순 크림도 마지막에는 발라서 좀 유분기도 있게. 제일 중요한 게 선크림이에요. 임신하면은 기미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잘 발라줘야 돼서 지금 아벤느 선크림 이거 바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일기 같은 건데, 그 산부인과 같은 데서 산모 수첩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그 너무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일기를 쓰고, 또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폴라로이드로 해서 쓰고, 어플 해가지고 막 책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맨날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할 말도 그렇게 있지 않지 없던데? 그렇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자. 그래서 수첩을 사서 썼는데, 처음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썼나?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압박감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태동을 느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면서 벌써 반절을 넘긴. 그래서 일기 같은 거는
정말 내 엄마가 쓰고 싶을 때 그 기분 좋은 마음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복대예요. 복대를 인터넷 보면은 쓴다 안 쓴다, 뭐 좋다 안 좋다, 그 후기가 갈리는 이유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대는 일을 안 하거나 밖에 별로 나갈 일이 없는 엄마들한테는 당연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 있고 많이 걷는 엄마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허리랑 골반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는 필요가 없고 앉아있을 때는 불편해요. 오히려 앉아있을 때는 이 막 방광 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막 들어서 저도 차고 있다가 앉으면 바로 찍찍이 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엄마들이나 집에서 이렇게 있으시는 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근데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그럴 때는 정말 좋아요. 허리에 부담이 정말 덜하고 뇌에 흔들거림 같은 것도 더 적어서 몸에 오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프라하우스인데 이게 저는 이거 중고로 해서 5,000원에 샀거든요. 중고로 사도 이게 직접 살에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필요하다라는 시기는 엄마마다 다 다르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배가 좀 나왔다고 느꼈을 때부터 썼는데 지금 제가 36주차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걸을 일이 많은 날은 뭐 이케아 같은 데 가거나 할 때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은 압박 스타킹인데요. 압박 스타킹은 이제 부종 예방에 좋다고 해서 임신한 엄마들이 이제 구매해서 쓰게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싸게 살 수가 있어요. 5,000원이면 사거든요. 전혀 신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비행기를 14시간 탈 일이 있어서 신었는데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발이. 그래서 저는 신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직업이신 분들은 신으면 확실히 좋다고 해요. 이거 사이즈도 제가 허벅지가 닭다리처럼 두껍기 때문에 M 사이즈로 처음에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종아리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종아리를 쪼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이즈는 종아리 사이즈로 임산부 레깅스를 고르는데도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 아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한 레깅스는 총 3벌인데 참 3벌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계절용 얇은 거 검정색 하나, 그리고 조금 도톰한 거, 그래서 검정색 아이보리색 하나씩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구매를 했는데, 얇은 건 유니클로에서 구매를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짱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가격도 뭐 괜찮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가을 겨울용으로 약간 도톰한 소재로 된 거는 소임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것 또한 유니클로 못지않게 너무 편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너무 편하고, 엄마들 보니까 막 회색 사고 흰색 사고 검은색 사고 막 뭐 밍크 달린 거 사고 얇은 거 사고 엄청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입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맨날 빨아 입나? 저는 이 정도 3개 정도면은 임신 기간 동안 충분히, 저는 지금 이제 막달까지인데 사실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은 잠자리를 위한 수면용품.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왠지 나의 숙면은 소중하다 2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너무 성공적이었고 하나는 너무 실패를 해서 그 2가지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공적이었던 거는 무슨 2개 다 오이쇼에서 구매를 했고요.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는 위에가 이렇게 약간 폴라 스타일로 된 이런 티거든요. 바지가 세트예요. 바지가 세트해서 아래는 약간 이거 뭐라고 하지? 스키니? 추리닝 스키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일단은 이게 사이즈가 라지예요. 라지로 샀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잘 늘어나고, 그리고 보면 이게 진짜 넓거든요. 명치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만삭인데도,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흘러내리지도 않고 만삭인데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아래가 이 일진 같은 스키니 같이 되어 있어서 자고 일어나도 말려 올라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보온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목 부분이 이렇게 편안한 폴라긴 폴라인데 답답하지 않은 폴라? 그리고 또 이거 앞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도 되게 부드럽고 엄청 좋아요. 저는 그 유니클로 잠옷도 제가 입었었는데, 유니클로 잠옷은 막 겉에는 부드러운데
안에는 막 부풀려고 막 이러잖아요. 다 느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전 되게 때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재가 빨면 빨수록 안 좋아져서. 근데 이거는 소재도 되게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실패한 거 이런 스타일 되게 많아요, 오이쇼 가면. 그래서 이건 미디움인데도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그냥 미디움으로 샀는데, 이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너무 넓게 뚫려가지고 여기가 너무 춥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되고, 임신 안 했을 때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찬바람이 이렇게 드는 게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좀 실패의 메인 원인은 바로 이 손목에 있어요. 저 잠옷 살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딱 보면은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꿈치 위로 올라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세수하면 여기에 물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뭐 설거지 할 때도 고무장갑 위로 이게 올라가지 않아서 막 고무장갑 안으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물 다 튀고. 잠옷 살 때는 손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거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디자이너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실패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임산부니까 난 좀 더 특별한 수면 양말을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수면 양말을 저는 또 오이쇼에서 오버해가지고 예쁜 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게, 이게 양말을 신으면 신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정말 자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 살짝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걸으려고 할 때 이러고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약간 도톰한 발목까지 오는 그냥 양말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하철역 같은 데서 파는 그냥 정말 조금 발목이 약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양말이면 충분하다. 다음은 임산부 속옷인데요. 임산부 브라는 제가 임신 초기에 먼저 구매를 해서 계속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야 될 거면은 빨리 사서 좀 편하게 미리 입으려고. 제일 많이 입는 게 이제 세컨스킨이나 아니면은 유니클로, 이제 H&M 매장에 가서 임산부용 브라를 입었는데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유니클로 많이 입는 것보다 훨씬 편해서 저는 H&M에서 구매를. 하나는 약간 이렇게 컵이 있는 형태예요. 외출할 때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컵이 아예 없는 스타일인데 이게 진짜 편해요. 색깔 2개 해가지고 묶음으로 해서 같이. 다음은 임산부 팬티인데요. 임산부 팬티는 만삭까지 따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입던 거를 입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유니클로 심닉스 제일 많이 입으시죠? 그거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다가 배를 까고 자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 팬티를 좀 빨리 구매해서 입은 케이스인데요. 이제 임신하고 주차가 계속 됨에 따라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분비물이 계속 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루에 속옷을 뭐 기본적으로 2-3번은 요일 팬티 같이 해서 5장 묶음 팔아요. 그 요일이 7일인데 왜 5장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노팬티로 있어. 5개 들어있는 세트를 사서 저는 그거 2개 구매했거든요. 외출할 때 그 복대 있잖아요. 복대를 차실 때는 임산부 팬티를 하면 임산부 팬티가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복대, 화장실 갈 때 복대도 푸르고 임산부 팬티 내리고 하느라고 복잡해요. 그 임산부 팬티 구매하실 때에는 저는 라지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할머니 팬티처럼 이렇게 막 헐렁헐렁, 지금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호 정도 입는 사이즈, 지금 아마 666일 것 같은데 그때 라지 정도 했으니까 사이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비물이 나오고 하니까 뭐 생리대를 좀 찬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될 거면은 생리대 말고 차라리 그럼 얇은 요실금을 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실 거라면은 그런 패드를 까시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외출할 때도 팬티를 그냥 들고 나가서 밖에서 갈아입더라도 그런 걸 깔진 않았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좀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Yes! 다음은 임산부의 필수템 바디필로우입니다. 바디필로우를 거의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고로 사더라도 바디필로우는 하나씩 갖고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림지니 제품을 샀어요. 기존에 제가 쓰던 베개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다리를 끼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등 허리를 받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기존에 저의 베개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나누어 봤어요. 다음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출산 정말 막바지에 출산 준비했던 것들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